안녕하세요. 부산국제관광도시 온라인 시민보고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유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현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었으나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언택트 방식인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줌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잘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본행사를 함께하고 계시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네, 본행사는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전체 방역을 했고요. 철저히 방역 당국의 권고 지침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판타지스러운 부산의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럼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프닝 영상 잘 보셨나요? 정말 부산의 미래지향적인 아주 멋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미래의 부산은 어떨까 다시 한번 그려보는 시간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어지는 다음 순서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관광마이소산업국의 조유장 국장님의 인사 말씀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말씀 이어서는요, 윤태한 교수님의 또 발표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그럼 먼저 조유장 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입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민분들께서 성숙한 의식으로 방역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제관광도시 시민보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참여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 없이는 우리 시의 좋은 정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관광 비전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월에 우리 부산이 국제관광도시 1호로 정부로부터 선정되어서 우리 한국 관광의 미래를 책임질 국가 관광 전략의 핵심으로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산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관광도시로 우뚝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굉장히 풍성한 관광 콘텐츠를 갖춘 곳으로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도심과 가까운 바다, 또 사계절 다양한 축제, 또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문화자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상품화한다면 관광도시를 넘어서 최종적으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관문 도시의 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양한 관광 자원 또 우리 국제 관광도시 지정을 바탕으로 부산 관광 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국제관광도시 사업의 본격 추진과 함께 부산 관광의 대전환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합니다. 민간 유치를 통해서 세계적인 랜드마크 관광 자원을 확충해 나가고 관광 환경을 디지털 기반으로 새롭게 정비해 나가고 또 혁신적인 관광 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내는 등 우리 양적 성장과 질적 혁신 동시에 추진을 해서 지금부터 우리 부산 관광의 미래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부산에 기회가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 제정, 또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신청, 또 북항 재개발 2단계 계획 수립 등 앞으로 100년을 설계할 역사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산의 수건 사업과 관광 산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시민 보고에는 부산이 한국 관광의 미래를 견인할 단초가 될 것입니다. 부산을 전 세계 여행자들의 천국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제관광도시 온라인 시민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유정 국장님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부산국제관광도시 온라인 시민보고회는요, 부산이 국제관광도시에서 선정된 지 1주년을 맞이해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현재와 또 미래 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개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부산의 사업 계획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부산이 세계적으로 국제관광도시로서 나아가기 위한 비전과 또 추진 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총괄 책임을 맡고 계신 동의대학교 윤태환 교수님께서 부산국제관광도시 육성 사업의 최종 보고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윤태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 365일 영화 축제, 여행의 자유가 넘치는 아시아 제1의 해양문화도시 부산국제관광도시 육성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동의대학교 윤태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목차입니다. 시간 관계상 앞부분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브의 토크쇼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2020년 1월 28일 정부는 부산, 강릉, 안동, 전주, 목포 이렇게 5개의 관광 거점 도시를 선정했습니다. 이 중 부산은 유일한 국제 관광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한국 관광 산업이 지금부터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서울 수도권 중심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되어 서울 이외의 또 다른 관광축을 만들어 외래 관광객의 지역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 관광 거점 도시 사업으로 인한 정부의 목표는 2030년까지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비율을 국제 관광 도시 30%, 지역 관광 거점 도시 1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자, 이번 육성 사업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개요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본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부산광역시 전역과 또 부산으로부터 관광으로 연결되는 광역권이고 시간적 범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그리고 내용적 범위는 도시 여건 및 환경 분석, 관광도시 기본 구상, 사업계획 수립,
그리고 운영 계획 및 성과 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은 지난 5월 사업 선정 이후 계획 수립 수행의 경과 내용입니다. 자, 최초 사업 발굴을 위해 부산시 유관기관 그리고 다양한 단체들로부터 사업 제안들을 수렴했습니다. 자, 그리고 7개 분야 4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과 14차례 이상의 자문회의를 개최했고 10차례 이상의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 이후 부산시 사업추진단과 협의를 통해서 1차 사업안을 도출을 했고 3차례에 걸친 문체부 조정 컨설팅 회의 그리고 거점도시 심의위원회의 2차례의 심사를 거친 사업들을 다시 기재부에 신청해서 심의를 거쳤으며 현재는 각 거점도시 지자체장들이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러한 사업 계획들을 발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발표될 그리고 오늘 소개될 내용들은 아직까지 최종안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국가의 심의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의 도시 여건 및 환경 분석입니다.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의 게이트웨이이자 항공 2시간 내에 1억 3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동북아의 관문도시이자 충분한 배후 시장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국내 여건에서도 동남권의 800만 명을 포함해서 2시간 이내에 1,0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남부권의 관문 도시입니다. 관광 자원의 측면에서도 인문 관광 자원, 그리고 자연 관광 자원, 해양 관광 자원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모두 함께 가지고 있는 도시로 국제적 관광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을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분석입니다.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기준으로 약 268만 명 수준으로 나타났고 전국 대비 15.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일본, 중국, 대만 순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관광 시장인 중국 시장은 하락 추세로 나타난 반면에 대만과 베트남 시장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또한 우리나라의 양대 관광 시장인 중국과 일본 시장 모두 전국 대비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시장의 경우 전국의 비중이 34.4%인데 비해서 부산은 13.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중국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성별을 볼 때 현대 관광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여성 관광객의 비중이 타 지역,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에게 소구할 수 있는 보다 좀 감성적이고 그리고 섬세한 관광 콘텐츠의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또 외국인들은 부산이 세계적 수준의 관광 도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인지도 확대, 그리고 외국어 서비스의 강화, 접근성의 개선, 그리고 여행지 환경 개선의 순으로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도시 및 관광 시장의 분석 결과와 부산에서 가용한 항공 노선, 그리고 시장의 규모, 또 1인당 지출 금액 등을 고려해 주요 목적 시장을 선정하고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주요 국가별 목적 시장의 특성과 또 각 시장별 관광객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대응 전략 등을
우리 보고서에 제시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국제관광도시의 관광 수요 예측 부분입니다. 국제관광도시 사업으로 인한 관광 매력물의 변화, 그리고 또 코로나19 종식 등 대외 여건의 큰 변화 예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존의 시계열 추이를 이용한 관광 수요 예측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해외 사례, 그리고 신규 관광 인프라의 구축, 또 대외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외국인 관광 유치의 목표치를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의 개최를 가정할 때 1,000만 명 수준으로 설정하고 각 연도별 관광 사업에 대한 투자비와 또 관광객의 성장률 예측에 따라 각 연도별 수요 예측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을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 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한 부산의 비전입니다. 자, 부산을 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한 부산 국제 관광 도시의 비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영화, 축제, 여행의 자유가 넘치는 아시아 제1의 해양 문화 도시 부산입니다. 자,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의 차별화된 고부가 가치, 레저 관광 콘텐츠의 개발, 그리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관광 친화 환경의 조성, 또 낭만적 해양 문화 도시 매력의 관광 상품화, 인간과 환경,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관광 경영, 그리고 세계인이 오고 싶게 만드는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의 확산이라는 5가지의 추진 전략과 성과의 측정을 위한 핵심 정량 목표, 일반 성과 목표, 그리고 핵심 정성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국제관광도시의 공간 전략입니다. 자, 공간 전략으로 부산국제관광도시의 대상지를, 사업의 대상지를 주요 관광 자원의 분포와 또 각 자원 간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4개의 중복성이 있는 관광 권역과 또 1개의 광역 연계 관광권으로 구분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중 해운대 수영구, 그리고 원도심, 또 서면의 3곳을 연결하는 축을 핵심 거점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외래 관광객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이곳에서 다른 4곳의 연계 거점 지역으로 또 광역 관광권으로 관광객을 분산시킬 수 있는 공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실질적인 사업들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비예산 사업인 범부처 협력 사업을 제외하고 핵심 사업, 전략 사업, 연계 협력 사업, 이렇게 3개 분야의 21개의 사업이 부산국제관광도시 육성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는 각각의 사업들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핵심 사업 중 브랜딩, 홍보, 마케팅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산의 인지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쉽게 얘기하면 부산을 알리는 사업입니다. 네. 다음 핵심 콘텐츠 사업은 부산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관광 매력물들을 발굴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부산으로 오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다음 전략 사업은 부산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보다 만족스럽고 또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여행 친화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연계 협력 사업은 부산으로 온 관광객들을 부산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 확산을 시키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자, 이런 4가지 목적을 가진 사업들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아마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각 목적 시장에 대한
자, 이제 각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핵심 사업은 브랜딩, 홍보, 마케팅 사업과 핵심 콘텐츠 사업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 중 브랜딩, 홍보, 마케팅 사업은 외국인에게 부산을 알리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사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업인 글로벌 관광 디지털 마케팅 홍보는 부산시가 이미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온,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에 더해서 새로운 마케팅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경로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사업입니다. 자,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이벤트 프로모션 사업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사업과 해외 매체를 활용해서 부산을 광고 홍보하는 사업, 그리고 어떤 우리의 핵심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화권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남방권을 타깃으로 특화된 관광 마케팅을 수행하는 사업 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핵심 컨텐츠 사업은 부산의 특성을 살린 매력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을 직접적인 관광 목적지로 선택하게 만드는 사업으로 크게 5가지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은 부산을 연결하고 있는 해안선, 부산의 해안선을 연결하는 7개의 교량을 관광 랜드마크화하는 세븐 브릿지 랜드마크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자, 이 세븐 브릿지 랜드마크 프로젝트 사업에는 7개의 부산을 연결하는 7개의 교량을 브랜드 이미지화하고 스토리텔링과 연계 관광 상품을 만드는 사업, 그리고 각 교량별 특색을 이용한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광안대교에 대한 미디어 파사드 사업, 또 보시는 바와 같이 교량 클라이밍 설치로 광안대교를 실질적인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사업, 이외에도 영도대교와 남항대교의 관광 자원화 사업 등이 세븐 브릿지 랜드마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열린바다 프로젝트로 부산의 바다를 연중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일상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러한 열린바다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사업으로는 수륙 양용버스, 수상택시, 그리고 깡깡이 도성과 같은 해상관광체계 구축을 통해서 부산의 바다를 시민들의 일상 공간이자 또 관광 매력물로 만드는 해상관광 활성화 사업, 또 부산의 해변에 공공 디자인 작품을 전시하는 해양문화 공공 프로젝트, 최근 리버 크루즈가 운항을 시작한 곳이죠. 수영강 일대의 교량 분수 설치 등을 통한 관광 자원화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을 1년 365일 연중 다양한 해양 레포츠가 가득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포시즌 해양 레포츠 시티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핵심 컨텐츠 사업인 365 영화 이벤트 도시 프로젝트는 부산을 1년 365일 축제와 영화 이벤트가 가득한 즐겁고 익사이팅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 여기에는 부산이 이미 개최하고 있는 다양한 축제와 영화제들을 모듈화하고 연계하는 축제 이벤트 캘린더 제작 사업, 또 부산형 글로벌 축제 육성을 위해 부산 불꽃 축제, 또 부산 국제 매직 페스티벌, 갈매길 국제 걷기 축제와 같은 부산을 대표하고 있는 다양한 축제들을 확대 지원하는 사업.
자,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망미 골목과 비콘 그라운드 일대를 연중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서울의 익선동과 같은 문화관광 지역으로 만드는 트랜스미디어 아트 빌리지 프로젝트,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시상식의 갈라쇼의 상품화, 관광 상품화, 또 영화 로케이션 투어와 같은 영화 자원의 지원 및 연계 상품의 개발, 그리고 부산만의 차별화된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부산형 특화 축제 이벤트 육성 사업 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핵심 컨텐츠 사업은 부산다운 문화관광 컨텐츠 개발 사업입니다. 부산만의 차별화된 자연 그리고 역사, 문화를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자,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으로는 부산의 근현대 역사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인 삼복도로의 계단들을 관광 상품화하는 삼복도로 예술계단 프로젝트, 그리고 해외 유명 크리에이터들을 초청해 부산 관련 컨텐츠의 제작을 지원하고 또 정기적인 월드 크리에이트 어워드를 기획해서 부산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문화 행사로 만들고자 하는 부산 월드 크리에이트 어워드의 기획. 자, 또 체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들이 야간에 참여할 수 있는 야시장, 야경 투어, 그리고 달빛 플리마켓과 같은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사업. 또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인 을숙도를 생태 관광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을숙도 생태 관광 사업. 마지막으로 부산의 고유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골목길들을 관광 명소화하기 위한 골목길 관광 자원화 사업 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핵심 컨텐츠 사업은 뉴노멀 비마이스 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코로나 이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마이스 산업에서 부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자, 세부 사업으로는 한국 마이스 산업전의 유치와 글로벌 컨벤션 전시회 육성 및 지원 사업, 그리고 디지털 회의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뉴노멀 비마이스 환경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 사업입니다. 자, 전략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산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여행 친화 환경을 구축하고 관광 수용 태세를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자, 전략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ICT 기술을 이용해서 관광 환경을 개선하는 스마트 관광 선진화 사업, 그리고 글로벌 여행 환경 조성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스마트 관광 선진화 사업은 다시 관광 데이터의 구축 활용 사업과 지능형 스마트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관광 데이터 구축 활용 사업에는 보시는 것과 같은 관광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공유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관광 데이터 랩의 운영, 또 다양한 관광 자료를 디지털 컨텐츠로 전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지능형 스마트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에는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친환경 스마트 관광단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관광 특구 운영 사업, 그 외에도 주요 관광지에 대한 고속 공공 와이파이의 구축, 스마트 타블렛 메뉴판의 배포,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플랫폼 개발 사업 등이 지능형 스마트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관광 수용 태세 확립을 위한 글로벌 여행 환경 조성 사업은 6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관광 교통 안내 체계 구축, 그리고 시티 투어의 서부산 도입과 같은 관광 교통 편의 시스템의 구축, 관광 안내소의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 또 관광객들이 장애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객 친화 환경의 구축, 그리고 부산 특화 음식 관광 기반 구축과 부산 특화 쇼핑 관광 기반 구축 사업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문화 관광 생태계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연계 협력 사업입니다. 연계 협력 사업은 부산에 온 관광객들을 부산만이 아니라 인근의 타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으로는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하는 동남권에 대한 광역 관광권 공동 마케팅 및 연계 관광 상품의 개발, 환승 연결 체계 구축과 같은 광역권 교통 편의 체계의 구축, 그리고 동남권 통합 관광 안내 체계 구축 및 협력 체계의 구축, 그리고 부산을 취향하는 국제 노선의 확충 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 범부처 협력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비록 이 국제 관광 도시 사업의 예산은 확충되어져 있지 않지만 국제 관광 도시 사업 전반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타 부처의 사업으로 타 부처의 제도 및 규제 완화 등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포함된 사업으로는 김해 국제공항에 대한 수용 태세 개선 및 CIQ 개선 등의 사업 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러한 부산 국제관광도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부산에 얼마나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국제관광도시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투자비에 의한 효과와 관광객의 소비 지출에 의한 효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투자비에 의한 효과와 관광객의 지출 효과를 합친 총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5조 7,346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98,434명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본사업의 수행에 대한 성과 관리 체계입니다. 본사업의 성과 관리 체계는 계획 평가와 과정 평가, 그리고 완료 평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최초 계획 수립 시 실시했던 계획 평가를 제외한 과정 평가와 완료 평가에 대한 성과 지표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방문율, 그리고 숙박 점유율, 또 1인당 지출액 등 5개의 핵심 성과 지표와 부산의 관광 포털인 비짓 부산의 방문자 수, 시티투어, 부산 시티투어의 탑승자 수, 또 관광 만족도 등 9개의 일반 성과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성과 지표에 대한 연도별 성과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로 아시다시피 관광산업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산업은 언젠가는 회복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여러 가지 부산국제관광도시의 기본 계획에서 제시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된다면 부산은 명실상부한 국제적 수준의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다. 부산 국제관광도시 육성 기본 계획이 단지 계획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의대학교 윤태환 교수님께서 부산국제관광도시 육성 사업에 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2부 순서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2부는 부산시민 100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3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해주신 윤태환 교수님께서도 참여해주실 예정인데요. 여러분께서 궁금한 궁금증도 해결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1부 마지막으로 국제관광도시에 관한 영상을 저희가 준비하는데요. 저는 잠시 후 3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함께 시청하시죠. 네, 다들 잘 계셨나요? 3시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부산시민 100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시간인데요. 지금 다들 잘 보이시나요? 소리가 잘 들리고 화면이 잘 나오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자, 제 목소리가 잘 들리고 또 이 무대가 잘 보이면 손을 이렇게 번쩍 들어서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다들 잘 보이고 또 잘 들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산 시민 100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시민을 대표해 토크 콘서트에 참석하신 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청 대표로 참석하신 관광마이스산업국 조유장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외국인 대표로 참석하신 BFM 부산 영어방송 진행자 로라 맥러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도 흔들어 주시네요. 자, 이제는 관광학과 교수 대표로 참석하신 동의대학교 윤태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관광업계 대표로 참석하신 부산관광협회 일반 여행업 부위원장과 투어스텝 대표이신 김남진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부산시 장기거주자 대표로 참석하신 한국청년회의소 회원이시자 부산시 구군 여성단체협의회 윤하춘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청년 대표도 계십니다. 청년 대표로 참석하신 신라대학교 호텔관광 이벤트학과 이영섭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패널 6분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뒤를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지금 줌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데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패널분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요. 낯익은 분이 또 계신데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 원장이시자 또 한국관광협회 부회장님이신 이훈수석 부회장님이 보이시네요. 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부회장님을 온라인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제가 오게 돼서 영광이고요.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이 되고 그동안에 많은 계획들을 세웠는데 이제는 실행의 단계에 들어가는 선언의 시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관광은 지난해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 역사상 이렇게 힘든 시기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UNWTO 같이 유엔의 관광기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 아마도 이제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는 전 세계 일자리 10개 중에 하나가 관광에서 만들어지고 또 전 세계 GDP의 한 10% 정도를 관광이 차지한다. 그리고 전 세계 수출의 한 7% 정도, 그리고 서비스 수출로는 한 30% 정도가 관광에서 발생된다는 거죠. 관광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산업인데 그동안 한국도 관광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우리 국민들 중에 거의 2,800만이 해외여행을 했고 전 세계의 많은 관광객 한 1,700만 명 이상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렇게 한국 관광도 발전을 했는데 한 가지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관광이 너무나 사실 서울과 제주도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이 오는 형태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으로는 한국 관광이 더 이상 크게 발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많은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많은 또 좋은 계획들을 세웠는데 이제 지역 관광을 좀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그런 거점 도시들을 선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도시를 선정하는데 그 중에서도 부산은 일반적인 거점 도시가 아니라 국제관광의 거점 도시로서 아주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울이나 제주도와 연관도 되지만 더 독자적으로 세계 관광의 중심으로서의 도시의 역할들을 했으면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상당히 많은 지원들도 하고 앞으로 기대도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로 선정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이 그래서 비전으로
영화와 축제와 여행의 자유가 넘치는 도시, 뭐 이렇게 비전을 설정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아주 익사이팅하고요. 이런 비전이 부산에서 잘만 실현된다면 정말 세계인이 가고 싶은 그런 부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관광학회에 올해 3월부터는 회장으로 역할을 하는데요. 한국관광학회도 부산과 더불어서 부산이 세계적인 국제 관광 도시로 성장하는데 적극 협력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텐데요. 그때는 한국관광학회와 더불어서 국제 관광 학술 대회를 부산에서 열어서 부산이 세계적인 국제 관광 도시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선언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을 응원하고 한국관광학회는 부산과 더불어서 멋진 한국 관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네, 우리 한국관광학회 이훈 수석 부회장님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까이서 뵙고 인사를 드리고 또 좋은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산은 일반 도시가 아니라 정말 국제 관광 도시의 거점이다. 이 말씀에서 굉장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자, 그러면 수석 부회장님의 말씀을 이어서 이제 패널분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이어가 보자 하는데요. 우리 패널분들 6분 모셨습니다. 이 6분을 저희가 아까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렸는데요.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국장님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시청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회장입니다. 우리 시는 국제관광 선정을 계기로 작년부터 전국 최초로 관광마이스 산업국으로 단독 이렇게 보통은 문화관광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관광마이스를 산업화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따로 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국제관광도시 기반으로 앞으로 이게 관광이 하나의 지역경제 새로운 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로라님.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부산에 10년 된 부산 영어 방송 진행자도 되고, 저는 웰리스 솔루션 웰리스 사업자도 되고, 그리고 태양이 엄마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 10년 됐는데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엄청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관광 도시에 대한 콘텐츠, 우리 영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제공하고, 근데 앞으로도 어떤 기회가 있는지 진짜 궁금하고, 그래서 나도 응원 많이 하고 여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윤태환 교수님. 네, 네. 저도 소개를 하는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번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의 총괄 책임을 맡은 저는 현재는 부산의 동의대학교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용역은 지금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용역이 이제 끝나가는데, 용역이 끝나더라도 저는 또 부산 시민의 한 명으로서, 그리고 또 부산에 있는 관광학계의 어떤 학자의 한 명으로서 앞으로 이 부산이 진정한 국제적 수준의 관광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볼 거고요. 당연히 또 어떤 용역을 수행한 어떤 책임자로서 제가 또 부산시에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나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때도 인사드렸지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니까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김남진 부위원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투어 스태프라고 하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부산관광협회에
일반 여행업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주재하고 계시듯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관광업계가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관광 산업은 그 여타 산업보다도 앞으로 부산의 그 미래적인 발전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힘을 내시고 저희와 함께 손을 맞잡으면 아마도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의 부산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도시 관광지로서의 급부상하는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족하나마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업계의 마음을 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토크 콘서트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윤하춘 사무국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부산 거주자 윤아춘이라고 합니다. 직장은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맨라이프에 다니는 윤아춘이라고 합니다. 패널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청년 대표시죠. 이영섭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시민 보고회 청년 대표로 나오게 된 이영석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청년 대표로 여기 앉아 있는데 화면빨이 잘 봤나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국제 도시로 선정된 부산으로 제일 바삐 움직여야 될 사람이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앞에 계신 패널 분들과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청년이 앞으로 부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6분의 패널과 함께라면 이번 토크 콘서트 정말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토크 콘서트 주제가 정말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굉장히 알찬 발표를 해주셨어요. 우리 윤태한 교수님께서 부산 국제관광도시 육성 사업에 대한 최종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각자 이제 대표로 나오신 만큼 각 업계에서 바라보시는 이 발표 어떠셨는지 우리 국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윤태한 교수님과 함께 같이 의논하면서 계속 장장 한 6개월 동안 같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국제관광도시 우리 기본 계획에 대한 시민분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1차, 2차 중간 보고회도 했고 중간에 또 공청회도 가지고 또 시의회 차원에서 또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각계 의견도 많이 수렴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한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관광학회에서 이 용역을 맡아주셔서 윤태한 교수님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 작업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역을 맡아주신 우리 한국관광학회 감사드리고 또 윤태한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이 국제관광도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발점에 섰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부산 관광의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 저는 이 국제관광도시를 우리만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민과 함께 또 학계나 전문가 현장에서 계시는 여러 업계분들과 함께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자리를 가져서 같이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 국장님께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러면
관광업계 쪽에서는 지금 이 발표를 어떻게 들으실까, 어떻게 들으셨을까 또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김남진 부위원장님 발표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 관광업계에서도 지난 작년 1월이죠. 국제 관광 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업계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논의 자체가 좀 중단되거나 좀 미뤄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협회 내에서는 향후 이제 이 영역과 관련해서 이게 실행이 되는 단계에서 회원사들이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선도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협회 내에서 이제 회원사들에게 좀 리빌딩을 하는데 좀 중점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관광 산업은 단순히 산업의 개념보다는 하나의 서비스업으로 인식이 많이 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타 업종에 비해 가지고 자격증 하나도 제대로 준비된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 산업에 있는 자격증이라 하면 국외 여행 인솔자 자격증, 그 다음에 국내 내국인의 관광 통역사 자격증 정도밖에 없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산업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궁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학계에서 앞으로는 이 관광 산업에 대한 표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그거를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서 이를테면 이제 여행사를 설립을 할 때 어떤 표준화된 자격을 주고 그 자격을 구비한 사람이 이 여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소위 말하는 이제 고효율의 고부가 가치를 낳을 수 있는 산업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자면 국제관광도시 용역 관련해서 학계의 의견이나 한국관광학회 교수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업계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되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실행되어가는 과정에서는 업계의 대표님들과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들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업계의 목소리를 좀 더 담을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앞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예전에는 이 예전에는 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에 좀 더 치중돼 있다 보니까 좀 취업이나 이런 거에서 자격증을 따려고 해도 좀 국한적이고 한정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듣고 보니까 정말 이 업계를 관광업계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또 이 부분이 많은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청년 대표로 오신 우리 이영섭님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발표를 듣고 부산이 한국 관광의 미래를 책임지는 주요 도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부산에 사는 청년으로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채워진 것 같고 또한 아까 발표 때 말씀하셨던 이번 사업은 참여형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취업난에서 조금 더 희망을 찾는 그런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이런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청년들이 많이 힘듭니다. 요새 취업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꼭 저희가 여기서 힘을 내서 조금 부산이나마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청년뿐만 아니라 정말 부산에 살고 있는 부산 시민에게도 이게 또 새로운 관점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장기 거주자 대표로 부산시의 대표로 나와주신 우리 윤하춘 사무국장님 발표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우리 윤태환 교수님의 발표 자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 세븐 브릿지에 대해서 부산 랜드마크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제가 그 부산이 아니라 전국에 무료 도로 추진 운동하는 시민이 인터뷰하는 걸 들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는 거의 30일 정도를 무료 도로로 이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명절에 한 4일 뭐 한 열흘도 안 되는 기간 정도만 무료 도로로 이용할 수 있고 부산은 아시다시피 산과 바다가 많아가지고 참 그 터널이라든지 그 다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랜드마크로 이용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료 도로로 비용이 너무 많아서 혹시 타지인들이나 외국인들 자가용으로 렌트카로 이용할 때 조금 좀 안 좋은 인식이 남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산시에서 뭐 지원할 수 있는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유료도로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관광 사업에 도움이 될 사업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를 들으시면서 정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각자의 업계에서 이제 대표로 다 나와 주셨잖아요. 보시는 관점이 정말 각양각색으로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크 콘서트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다양한 관점으로 정말 다양한 생각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신 질문은 잠시 저희가 킵하고 저희가 이 발표, 윤태환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 외국인 대표로 나와주신 로라님께서는 이 발표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진 엄청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네, 사실은 그 100% 이해하기가 못했지만 뭐 핵심 콘텐츠, 산업, 뭐 완벽한 관광 도시로 벌써 다 됐고, 근데 이제는 국제 관광 도시로 다 되었으니까 그 아주 좋은 점은 콘텐츠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문화, 역사, 자연 그런 뭘 세 가지가 관광에 대해서 생각하면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런데 우리 부산은 그 코로나 시대 때 국제 관광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좋은 부분은 그 비짓 부산 웹사이트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직접 그 방문했다 보니까 그 콘텐츠가 엄청 활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개발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우리는 뭘 운영하는 뭘 투어나 페스티벌은 다 취소했잖아요. 축제 다 취소했지만 우리는 계속 해외에서 뭘 관광객들에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만들고 우리는 뭘 예를 들면 더 부산맨 그런 뭘 부산 관광지가 소개하는 어떤 부산맨 어떤 남자가 나와서 재미있게 부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비바 뭐냐면 부산 Visit Busan Ambassador 외국에서 온 그냥 부산에 계신 외국인 시민들이 부산 홍보대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계속 개발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두 가지 포인트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영어 방송인으로서 그 부산 영어 방송과 같은 외국어 미디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역시 내가 10년 됐는데 이렇게 한국말 할 수 있긴 한데 조금만 할 수 있는데 제가 콘텐츠를 찾을 때 다 영어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는 인터넷으로 뭘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으로 우리 부산 콘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자기 나라 언어로 찾을 수 있다면 아주 쉽게 우리 부산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자세한 콘텐츠 알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완전 부산에 관심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뭘 해외에 가는 여행을 불가능한데 트래블 버블 생길 때도 우리 뭘 해외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있을 때 다 준비해왔습니다. 준비하기 위해 그때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나라 여러 언어로 그런 콘텐츠를 준비하면 진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괜찮았어요? 열심히 이해했는데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자, 이제 국제 관광 도시로 부산이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정책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을 위한 다양한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세밀한 정책들뿐만 아니라 또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까지 저희가 신경 쓰고 더 보완해야 될 점이 더 많다라고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잠시 아까 윤하춘 사무국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로 세븐 브릿지의 이제 무료 도로와 유료 도로 이걸 얘기를 해주시면서 좀 정말 명절뿐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을 위한 조금의 더 혜택을 좀 생각하고 있는 건 없으신지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마이크를 드시길래 부산시에서. 깜짝 놀랐는데. 네, 그러면 우리 조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참 아쉽게도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자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산의 지형이 산과 바다,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또 형태가 좀 길게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민자 도로를 재정 여건도 그렇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민자 도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번 기회에 7개의 해수욕장과 7개의 해상 다리를 이용해서 관광 자원화를 해서 이것을 이제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기획을 좀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처럼 국내외 관광객들이 우리 부산을 방문하셨을 때 우리 세븐 브릿지를 활용해서 어떤 관광 상품을 즐기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제 관광 도시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지금 여행 상품과 이 브릿지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들이 많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전체적으로 이제 유료 도로를 일정 기간 동안 무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뭐 협의 부서의 협의를 좀 거쳐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부산 여행이라는 게 서울보다 사실은 가성비가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낮춰서 많은 부분을 좀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계속 신경 써서 프로그램들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븐 브릿지를 통해서 사례로 이제 얘기는 해주셨지만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더 편리해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오늘 주제죠. 국제 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지 그리고 시민분들이 진짜 궁금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국제 관광 도시 부산 이 국제관광도시 부산이라는 이 타이틀이 가지는 의미가 각자의 업계에서 느끼시는 게 또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우리 윤태한 교수님부터 국제관광도시 부산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네, 국제 관광도시 부산 말 그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떤 국제적 수준의 관광도시를 얘기하겠죠. 제가 생각하는 국제 관광도시라는 것은 장애가 없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없는 도시라는 얘기는 어떤 성별에 따라서 또는 국적에 따라서 또는 나이에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어떤 여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도시. 그래서 말 그대로 여행 친화 환경이 갖춰진 도시. 자, 앞서 로라 맥러키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언어의 장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어떤 부산을 여행을 할 때 어떤 해외에서 온 분들이 언어의 장벽을 느끼지 않는 도시, 또 여자라서 위험하거나 좀 더 불편을 느끼지 않는 곳, 고령자라고 해서 불편하거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도시가 진정한 국제 관광 도시가 될 국제 관광 도시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것들을 저희 어떤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도 사실은 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장애가 없는 도시, 연령과 성별, 그리고 문화, 그리고 언어의 장애가 없는 도시, 부산이 될 수 있기를 너무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 네, 국장님 말씀을 또 네. 빠질 수가 없죠. 네. 국장님이 보실 때 국제 관광도시 부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국제관광도시의 출발점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 이제 서울과 제주 못지않은 우리 관광 자원이 있다.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우리 외국인 관광객들이 잘 그동안 몰랐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행정적인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국제적인 하나의 축을 좀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됐다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국제관광도시로 부산이 그런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수립한 이런 기본 계획이 그 취지를 다 담고 있고, 그 취지를 제대로 이제 살리기 위해서 본격적인 사업들을 좀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4년까지 이 사업들을 마무리하면 아마도 시민분들께서 아마 달라진 우리 부산의 관광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1월이었죠.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로 부산이 선정됐는데 다시 한번 들어도 정말 부산인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광업계에서도 빠질 수가 없겠죠. 우리 김남진 부위원장님은 국제관광도시 부산, 이 가지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예.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한데요. 그렇죠. 네. 국제관광도시 부산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그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국제성, 그러니까 글로벌성은 이미 수많은 국가에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관광을 붙인 건데요. 저도 이제 제가 하는 일 때문에 해외로 많이 가서 현지인 분들과 이래 대화를 나눌 기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디서 왔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부산에서 왔고 주로 해운대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간혹 가다가 저희 부산을 잘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부산 특유의 음식들, 뭐 예를 들어서 회라든지 또는 뭐 밀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외국분도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부산은 이제 그동안에는 관광 맛집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만 오는. 그러나 한 번 온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한 번도 안 와보신 분은 있을 수 있을지라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부산에 한번 빠지게 되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그동안에는 왔다는 얘기죠. 이제 저희 부산은 관광 맛집이 아니라 좀 표현을 하자면 관광 맛집에서 글로벌 프랜차이즈 맛집으로 이제 도약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뭐 이런 표현이 좀 적절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좀 비유에 좀 맞춰 말씀드리자면, 예, 뭐 이 정도로 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제 도시에 관광이 합쳐진 게 국제 관광 도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맞습니다. 부산이 예전에는 정말 한 번 왔던 사람은 그 매력에 빠져서 계속 오지만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또 부산의 매력을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국, 정말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부산을 찾게 되고 있습니다. 그 자부심뿐만 아니라 정말 관광업계의 중요한 사명감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정말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정말 아쉽게 시간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토크 콘서트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아쉽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궁금한 점도 계셨을 거고 또 바라는 점도 계셨을 거고 다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테지만 우리 패널 분들께서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영섭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정말 이 힘든 시대에 저희 청년들이 힘을 내가지고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 다들 정말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모두 힘내시고 부산 국제 관광 도시를 통해서 저희도 당당하게 취업난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청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 파이팅 한번 외쳐야 될 것 같은 다짐이 느껴집니다. 한번 해주시죠. 청년 파이팅. 다 같이 이거 보이나요 혹시? 다 같이 화이팅을 네, 할수 보이세요, 있을까요? 보이세요. 네,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청년 하면 다 같이 화이팅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청년 화이팅! 파이팅! 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 사무국장님의 또 한 말씀 들어봐야겠죠. 우리 사무국장님, 부산 시민 이 장기 거주의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유익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청년회의소라는 JC 활동을 하면서 국제적인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들 많이 알게 됐는데요. 사실은 부산을 알기보다는 해운대라는 도시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부각되기보다는 해운대가 더 많이 부각돼서 부산이 묻히는 경우가 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해운대에 집중되어 있어서 동부산 쪽에 다 집중이 돼 있어서 뭐 서부산이라든지 좀 다른 도시들은 오히려 더 낙후가 돼서 호텔도 없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거리도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골고루 분산해서 도시가 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관광 도시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한 곳에 쏠리지 않고 정말 골고루 부산 전체가 정말 글로벌하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그러면 김남진 부위원장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저희 관광인, 특히 여행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존감이 그 어느 때보다 상실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는 소그마한 선물이 아마 이 국제관광도시 용역 결과 발표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희망적인 얘기들만 나온 것 같아서 조금 미소 짓게 되고 마음이 좀 여유롭게 변하는 것 같아서요. 스스로 제 자존감이 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힘내고요. 저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부산이 그닥 멀지 않았다고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오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관광업계에 정말 희망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태환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발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저희 연구진 그리고 또 부산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세운 것은 기본 계획의 수립이었습니다. 이 계획이 정말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산이 국제적 수준의 관광 도시가 되기 위한 국제 관광 도시의 완성은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이러한 저희가 세워나왔던 계획들이 실제 잘 집행되고 실행되는지 시민들의 어떤 관심과 호응이 꼭 필요하고, 이게 우리 부산이 진정한 국제 관광 도시로 거듭나는데 가장 큰 어떤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외국인 대표인 로라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신의 개인 웰빙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웰빙하고 웰빙 관광 사업자로서 웰빙 콘텐츠도 개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세계적으로 연구하면 키워드가 계속 생깁니다. 키워드는 connection, 연결, 그리고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nature, 자연, 안전, safety, 그리고 웰빙입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로 세계적인 콘텐츠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역시 외국인인데 외국인으로서, 근데 난 거의 부산 아줌이 다 됐네요. 그래서 제가 부산은 내 홈타운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항상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분들에게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부산 홍보대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 응원하면 우리는 진짜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조 국장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요. 그죠. 오늘 이 국제강원도시 시민보고회는 사실상 코로나19로 굉장히 우울한 그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도 계실 거고, 또 코로나로 관광업계 전체가 또 직격탄을 맞았고요. 또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이 시민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2030년이 되게 기다려집니다. 그걸 시민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올해 부산에 그 큰 희망의 미래가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덕도 신공항이 2월이면 특별법이 아마도 통과가 될 것이고요. 올해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도 신청을 해서 공식 신청을 해서 2023년이면 유치 결정이 날 겁니다. 2030년에 모습을 그려보면 전 세계 국내외 관광객들이 부산의 가덕 신공항을 통해서 많은 직항으로 직접 들어오실 거고, 크루즈를 통해서도 부산을 찾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30 엑스포를 마음껏 즐기시고 부산을 행운의 도시, 또 정말 미래지향적인 그런 도시로 아마 기억하고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국제관광도시로 2024년까지 손님을 맞을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제관광도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산 관광의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실행 과정에서도 저희가 민간 거버넌스도 만들고 글로벌 시민 자문단도 이미 위촉을 했습니다. 하면서 잘 의견을 듣고 업계의 말씀 듣고 현장의 말씀 듣고 제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업계에서 정말 우리 시민분들 다 응원을 하면서 앞으로의 부산, 희망적인 글로벌 부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뿌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너무나 시간이 아쉬워가지고요. 정말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지만 아쉽게도 그 다음 순서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저희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시민 100분들께서 사전 질문들을 다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모든 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듣지 못하는데 지금 자 뒤쪽으로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질문들이 굉장히 이것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쭉 둘러보시면 역시 국제 관광 도시다시피 영어 질문도 있습니다. 영어 질문도 있고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세 분을 선정해서 그분들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줌 화면 연결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유정님, 네, 사전에 선정되신 우유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리가 잘 들리네요. 저희 소리 잘 들리시죠? 네,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유정님, 궁금하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가요? 네, 우선 저 소개부터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의대학교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 우유정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 모두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유장 관광마이스 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산이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로 선정이 되며 저를 포함한 많은 부산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 관광 마이스 업계 또한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부산 관광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산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네. 국장님, 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국제관광도시는 사실 우리 관광의 미래의 기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저희가 2030년까지 계획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광 마이스가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관광 분야에서 생산과 소비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성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국제관광도시에 들어있는 이 동남권 연계 사업을 통해서 관광 시장을 동남권에서 또 남부권까지 이렇게 하나의 관광 축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할 거고요. 아마 2030년 되기 전까지는 수도권과 또 다른 역사 문화 또 생활 방식을 갖고 있는 우리 남부권의 관광 벨트가 구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장을 키워 나가는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에는 천혜 자연 환경을 중심으로 볼거리는 많은데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민자 유치를 통해서 세계적인 랜드마크도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 제안을 받고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랜드마크를 통해서 부산을 또 그런 것으로 기억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거고 이런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혁신도 좀 이루어 나갈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추세로 봐서 관광 환경도 전체적으로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환경에 맞게끔 전체적인 환경도 좀 바꿔 나가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우리 청년분들도 관광 마이스 쪽에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산업화의 기반을 만드는 작업을 어쨌든 2030년 전까지 중심을 잡고 계획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구상안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셨고 또 양적 성장과 질적 혁신도 함께 해 나가겠다라고 방향성도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오효정님 답변 되셨나요? 네, 답변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답변해주신 국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선정된 질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희선님. 김희선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희선님, 그러면 어떤 게 궁금하셨나요? 네, 저는 주식회사 JSB 투앤마이스 대표 김희선이고요. 저는 윤태한 교수님한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용역 기간에 5년 동안의 그 방대한 사업을 계획을 하셔서 여러모로 힘든 점이 아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용역 책임 연구원으로서 용역 과정에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과 진행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기본 계획대로 국제관광 도시 사업이 진행된다면 2024년 이후 부산에 이것만큼은 확실히 달라진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을 두 가지 주신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고 말씀하셨는데,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가 짧은 기간 동안 용역을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제 챌린지라고 생각했던 점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번 국제관광도시 용역 같은 경우는 일반 다른 용역과 좀 다른 차별점들이 있다면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옆에 보시는 우리 이제 국장님도 계시지만 부산시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있고 또 부산시의회 관계자분들 또 계시고, 앞서 우리 김남진 대표님께서 업계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안 됐다 했는데 업계 분들도 계시고 실제 일반 시민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타 지자체까지 또 부산국제관광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의견을 내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한 번 더 느끼게 된 건 모든 사람들을 정말 다 만족시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고, 아시다시피 이런 어떤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사실은 또 많은 부분에서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부산이 당연히 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해양과 관련된 컨텐츠를 넣었으면 하시고, 또 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어떤 분들은 부산은 너무 해양만 보는 것 같다, 해양 외에도 어떤 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인문, 문화, 역사 자원도 많다, 해양 말고 다른 자원을 더 개발해야 된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충돌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어떤 여러 분들 또 여러 단체, 어떤 여러 이해 집단들 사이에서의 접점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러한 분들을 가능한 만족시킬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사업 성과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2024년이 되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 이 부산국제관광도시 사업 계획이 충실히 수행이 된다면 부산은 체계적인 말 그대로 홍보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차별화된 관광 컨텐츠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외국인들에게 여행 친화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 도시가 되기 위한 기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산이 정말 명실상부한 국제적 수준의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국제관광도시 사업은 실질적인 하드웨어 개발 사업이기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또 문체부의 요구 사항이기도 했고, 그래서 현재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또 어떤 하드웨어 관광 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고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국제관광도시 사업의 진행과 함께 진행이 될 때 부산은 어떤 명실상부한 국제 관광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또 부산이 정말 최고 수준의 국제 관광도시가 되려면 좀 더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와 같은 어떤 복합 리조트를 통해서 또는 용호동과 해운대를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 같은 이런 어떤 부산의 관광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적인 랜드마크 시설에 대한 투자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윤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거 쭉 듣다 보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접점을 찾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어려운 걸 해내셨네요. 정말 앞으로의 부산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이 좀 충분히 좀 되셨나요? 어떠신가요? 네, 멋진 국제 관광 도시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희선님이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선정된 질문 3가지 중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허재호님, 허재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 또 남겨주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는 이제 마이스 산업에서 마이스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마이스 스테이션 허재호 대표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관광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통이 정말 큰 것 같은데요. 우리 그 부산관광협회는 부산 지역의 관광 사업자로서 구성된 명실상부한 부산 관광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할 협회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과 그리고 향후 국제 관광도시 부산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답변은 우리 김남진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제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할 협회 차원의 대응 방안, 그리고 향후 부산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한 답변을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극심한 피해를 입고 계시는 관광 사업주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작년 1월 이후죠. 저희 관광업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건 주지의 사실이고, 관광 산업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업종을 전환하시거나 또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직을 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지표들이 하나 둘씩 이제 저희가 이렇게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국제 관광 도시로서의 그 발표도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을 좀 가져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협회에서 그동안 한 일은 매우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질문이 있을 줄 알고 저희 협회 그 사무국에서 그동안 우리 1년 동안 뭘 했습니까? 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왔어요. 와, 여기 네. 보이시면은 빼곡히 5장에 걸쳐서 대정부, 그리고 국회 문광위, 그리고 부산광역시, 그리고 심지어 BTO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국민 공감을 해야 이게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활발하게 협회 차원에서 활동을 해왔고, 미흡 하나마 여러분들에게 직접 지원도 소정이긴 하지만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 국장님의 도움과 그다음에 또 그 부산관광공사의 도움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가 한 일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너무도 죄송스럽게 미흡한 점은 저희 협회의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협회는 이제 향후 좀 더 강력한 대처를 위해서 협회 내부적으로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국제관광도시 선포에 이어서
저희 그 관광협회에서는 회원사들이 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좀 낙후되어 있는 아날로그화되어 있는 저희 협회 회원사들이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에 아까 조유장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디지털화하는 데에 많은 협조를 받아서 저희 회원사들이 선도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기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처절한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살아남을 자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협회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함께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허재호님 질문에 답변이 되셨나요? 네, 정말 좀 도움이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답변을 해주신 김남진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토크 콘서트 정말 긴 시간일 줄 알았는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갈 줄은 몰랐네요. 벌써 정해진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정말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부산 정말 함께 그려나갈 수 있는 미래는 우리가 차차 함께 그려나가도록 하고요. 이번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모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부산국제관광도시 온라인 시민보고의 모든 일정이 아쉽게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부산 시민들과 함께 국제관광도시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앞으로의 부산에 대해 다시 한번 비전과 또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30의 부산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요? 정말 다양한 그림들을 그리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2030의 부산 아주 멋지게 담아냈습니다. 그 영상을 끝으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예림이었고요. 마지막 저희가 준비한 2030 부산의 영상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